안녕하세요. 오늘 제도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좀 점검을 했는데,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맨 첫 번째 문장이요. 제도와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 철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연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철학의 철자가 이 고민한다,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학기 내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생각은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난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제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글로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표현되기 전까지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내 생각을 모르는데 남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어려워요. 왜냐? 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뭔가 알 듯 말 듯 헤매요.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짧게 말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리고 2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내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데, 당신의 생각이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은 학문이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MRI요, 우리 뇌요.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을 때는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하고, 뭐 즐거울 때는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제 현대 철학이 굉장히 많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과학 기술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거는 불과 20, 30년 전 얘기고요. 아주 예전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 이런 철학자들이요. 그런 철학자들이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생각.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이게 일어나는 것이냐? 왜 슬픈 감정이 들고, 왜 기쁜 감정이 들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게 바로 이 질문에 속합니다. 내가 내 생각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내 생각이 온전하게 말로 전달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온전하게 말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 뜻으로 말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가족이라든가 뭐 애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근데 말을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 후회하잖아요. 그게 이런 질문에 굉장히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4쪽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 하지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와 정책은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이 틀려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지극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제도와 정책은 누구에게 좋을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죠. 만약에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자,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나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이나 제도를 잘못 만들면, 또는 법을 잘못 만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봅니다.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고요.
자, 25쪽입니다. 25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이요. 언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까지 화석화처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좀 어렵죠? 자, 화석화라는 거는 돌처럼 만들 수 있다. 스톤, 돌처럼 만들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 언어는 사람을 고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요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좀 불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저 사람은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가리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위험하구나.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굉장히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지적을 받는 순간부터 마치 그냥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석화라는 거는 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25쪽에 딱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언어가 현실을 이해하고 서술을 위한 도구가 될 때는 현실을 서술하는 도구가 아니라 매우 좁게 보고 또는 왜곡해서 볼 수 있다. 자, 언어는 현실을 왜곡해서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 우리가 뉴스나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보도해야 된다.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게 언론의 아주 중요한 임무죠. 근데 요새 이제 가짜 뉴스, 뭐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그런 가짜 뉴스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내가 현실을 잘못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25쪽의 아래서 자, 네 번째 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언어가 그렇게밖에 못 보도록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 지금 강의 자료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죠.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인데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려고 그러니까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가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자,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뒷장입니다. 26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어떤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안경을 벗기 전에는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뭐 눈이 안 좋아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안경이 아니에요. 이런 안경이 아니라 색안경이요. 자, 색안경. 내가 태어날 때부터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었다. 또는 내가 어릴 때부터 갑자기 빨간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프레임이요, 프레임. 나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구도를 잡는 거가 익숙할 거예요. 나는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아니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어떤 경우는 세모난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언론 영상 쪽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배우는 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뉴스의 시선. 우리가 시선 집중할 때 그 시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냐, 진보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냐. 이게 안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안경은 색안경이에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이제 보통 수거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 색안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책을 현재 이 교재를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모르면 모른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만, 그리고 소감을 적어 주셔야만 제가 강의에 즉각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